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니코마코스 전략의 5권과 6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권의 주제는 정의란 무언가라는 얘기고, 6권에서는 여러 얘기가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실천적 지혜라고 말하는 프로네시스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5권의 정의란 무언가 하는 주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정치, 경제, 철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아르테스는 정의에 대해서 가장 고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르테스에 따르면 정의라는 것은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르테스 생각에 따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양적으로 동등하게 분배된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산술적 정의가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동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각자가 갖는 어떤 가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인간에게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몫을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가치에 따른 분배가 동등하게 분배될 때 비로소 정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스는 니코마코스 전략 제5권에서 본격적으로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제1장 2장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논의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정의와 부정의의 여러 유형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4장에서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5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의를 논의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보복적 정의 입장을 검토합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자신이 당한 것만큼 되갚는 보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나 시정적 정의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눈에는 눈이라는 식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하데스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이었던 제우스의 아들 라다만티스 식의 원칙은 올바른 정의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5장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러한 라다만티스 식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보상적 되갚음을 하는 정의가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공정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되갚음에 따른 되갚음은 비례에 따른 것이지 동등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르테스가 정의가 기본적으로 산술적 정의, 비례적 정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산술적 정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적으로 동등함을 얘기한다면, 비례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동등함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신발에 대해서 하나의 집이 교환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산술적으로 하나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집과 신발은 그 가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례에 따라서 신발과 집이 교환되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비례에 대한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환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신발과 집의 비율이 동등화될 때 우리는 교환적 정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례적 비율의 보상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만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비율에 따른 보상이 성립될 때 교환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스는 이 교환적 정의에 관련해서 바로 우리는 나중에 정치학에서 문제되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가령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집 한 채에 대해서 신발의 다수의 신발이 교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척도를 어떻게 되느냐? 그 척도를 재려면 동등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확보되기 위한 측정 가능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그것이 화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적 정의를 성립할 수 있도록
그 비율에 따른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폐라는 것이 측정 가능성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화폐의 기원이 있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합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장 훌륭한 철학자로 평가하는 경우에 바로 이 대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권에서는 먼저 인간이 인식하는 암에 관련된 품성 상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이 뭔가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인식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회, 학문적 인식, 실천적 지혜, 소피아, 지혜, 직관적 지성, 추측, 의견과 같은 것을 제시합니다. 이 중에서 6권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위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네시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천적 지혜, practical wisdom으로 옮깁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슬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숙고를 하고 숙고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숙고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에 대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가령 정치가가 이런 실천적 지혜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 처해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려면 숙고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숙고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 프로네시스를 가진 사람, 프로니모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때 잘 숙고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를 잘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네시스는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그 행복에 도달하는 수단에 대한 선택을 잘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실천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좋은 것, 나쁜 것을 관련해서 이성을 가지고 행위를 산출하는 참된 품성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동반한, 이성을 가지고 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어떤 다른 일을 선택할 건가 하는 상황에 누군가가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우에 프로네시스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따져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오는 어떤 불이익,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다른 어떤 불리함 같은 것도 고려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장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 바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로네시스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숙고하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런 행위가 반복될 때 인간은 보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행복한 삶을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그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목적은 잘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행위할 수 있는가, 잘 행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고하는 능력, 바로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5권 6권에서 정의란 뭔가, 6권에서 프랜시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